52세, 당뇨와 관절염을 달고 사는 외판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담낭은 이미 수술로 드러냈고 갑상선도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통장에는 빚만 가득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흔들리고 있었고 17년 동안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면서 얻은 것은 낡은 자동차 한 대와 고단한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세상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자가 바로 그 나이에 바로 그 상태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식 회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100개국 이상에서 매일 7천만 명 이상이 찾는 그 회사의 이름은 맥도날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레이 크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몸도 망가졌고 돈도 없었고 나이도 많았던 한 남자가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902년 10월 5일 레이먼드 엘버트 크록은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루이 크록은 웨스턴 유니언 전신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고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10살 무렵에는 이미 동네에서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열어 직접 팔았고 음악에도 소질을 보이며 피아노 연주를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학교 공부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채 학교를 그만두었고 세상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15살이었던 레이는 나이를 속이고 미국 적십자 앰뷸런스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전장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마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고 레이는 결국 전선에 나가지 못한 채 귀환해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레이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낮에는 종이컵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고 밤에는 시카고의 재즈클럽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부수입을 벌었습니다. 그가 종이컵을 팔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릴리 마이너스 튤립 컵 회사가 새로운 일회용 종이컵을 출시했을 때 레이는 그 제품이 반드시 팔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미 전국에 자동 판매기가 보급되고 있었고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묵묵히 전국을 누비며 종이컵을 팔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낯선 고객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거절을 당하고 또 다른 고객을 찾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레이가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도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미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도 레이는 거리에 나서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동안 레이는 그나마 자신에게 있는 판매 능력 하나로 버텨나갔습니다. 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은 줄었고 수입은 불안정했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레이는 영업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말 레이는 프린스 캐슬 세일스라는 회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 번에 5잔의 밀크쉐이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멀티믹서라는 기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는 그 기계의 가능성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전후 미국에서는 드라이브인 식당과 빠른 음식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밀크쉐이크 기계의 수요는 충분히 클 것이었습니다. 레이는 그 회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다시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초 레이 크록은 멀티믹서, 외판원으로 미국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후 미국의 음식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인 식당들이 생겨났고 아이스크림 체인들이 우후죽순 등장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많은 고객사들이 새로운 설비 투자를 줄였습니다. 멀티믹서의 판매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레이의 몸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출장 생활과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이 찾아왔고 이동이 많은 영업일을 하는 그에게 이 질병은 매일의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담낭은 결국 수술로 제거해야 했고 갑상선도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을 혹사시키며 쌓아온 대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나빴습니다. 독점 판매 계약으로 멀티믹서를 판다는 것은 결국 그 기계의 판매 실적에 자신의 수입이 완전히 달려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음식 산업의 변화 속에서 기계 판매는 들쭉날쭉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녀도 계약 한 건이 깨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통장에는 항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에셀과의 결혼 생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는 늘 집을 비웠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에셀은 안정적인 삶을 원했지만 레이는 언제나 다음의 기회, 다음의 계약, 다음의 가능성을 좇아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1954년 레이가 5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무렵 그는 이미 삶의 기력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또래 대부분은 이미 하던 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여전히 밀크쉐이크 기계를 들고 미국 전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도 없었고 잔잔한 안락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음 계약을 향한 의지 하나로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의 사무실로 뜻밖의 주문서가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 있는 작은 식당 하나가 멀티믹서를 8대나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5잔씩 만들 수 있는 기계가 8대면 동시에 40잔의 밀크쉐이크를 만들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레이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식당이 그렇게 많은 기계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1954년 여름 레이 크록이 샌버나디노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맥도날드였습니다. 딕 맥도날드와 맥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건물 앞에는 기다란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손님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레이가 경이로움을 느낀 것은 그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업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만을 빠르게 수행했습니다. 햄버거를 굽는 사람, 빵에 양념을 바르는 사람, 감자튀김을 담는 사람, 계산을 받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15센트짜리 햄버거가 단 몇십 초 안에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릇도 없었고 웨이트리스도 없었으며 팁을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간결했고 빠르고 일관적이었습니다. 레이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전국의 식당들을 다니며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아왔습니다.
크고 화려한 드라이브인 식당도 받고 허름한 동네 간이식당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식당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레이는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제는 자신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프랜차이즈를 몇 곳 시도했지만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고 큰 욕심 없이 지금의 식당 2곳을 잘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미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며 더 이상 복잡한 사업 확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레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전국 프랜차이즈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제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 번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954년 말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국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레이가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맥도날드 형제에게 상당 부분을 돌려주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레이에게 남는 돈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 이 사업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5년 4월 15일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즈의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레이 크록이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그는 52살의 몸으로 현장에 나와 청소를 하고 주방을 들여다보고 고객 응대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샌버나디노에서 본 그대로 구현되기를 바랐습니다. 개점 첫날 매출은 $366 12센트였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레이에게는 가능성의 증거였습니다. 가맹점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레이의 재정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계약 구조상 레이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다시 그것을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생명보험도 해약해서 운영 자금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결혼도 이 시기에 결국 끝을 맺었습니다. 레이는 나중에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눈을 뜨면 회사가 사라져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레이의 재무 담당자였던 해리 손해본이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손해본은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이 직접 가맹점이 들어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한 뒤 이를 가맹점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에 임대료를 내고 본사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이 맥도날드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은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업이 되어갔습니다. 가맹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에는 2가지 수익원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또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레이는 은행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요청했지만 쉽게 문을 열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50살이 넘은 사람이 당뇨와 관절염을 안고 햄버거 가게를 전국에 퍼뜨리겠다는 말을 믿어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대학 기부금 재단까지 찾아가 투자를 설득했고
그제야 겨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레이와 맥도날드 형제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레이는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 방식을 통일하려 했지만 형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건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고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충돌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결국 1961년 레이는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브랜드와 사업 전체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협상 결과 가격은 27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레이에게는 그만한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빚을 내야 했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이후 수년간 극도로 긴박한 재정 상황을 버텨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맥도날드 형제는 270만 달러를 받았지만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반면 레이 크록은 그 브랜드로 역사상 가장 큰 식당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형제는 훗날 레이가 최초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약속했다고 주장한 일부 조건들이 최종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지만 사업가로서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결정을 밀어붙인다는 원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커가는 과정에서 레이는 가맹점주들과도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레이가 제시한 운영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메뉴를 바꾸거나 품질을 낮추려 했습니다. 레이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의 가치는 어느 매장에서든 동일한 품질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가맹점과는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레이가 특히 강조한 것은 청결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매장을 방문해 주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주차장에 쓰레기는 없는지까지 점검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주방이 정돈되어야 한다는 그의 원칙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처음에는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샀지만 결국에는 맥도날드라는 브랜드의 신뢰를 만들어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경쟁자를 내다볼 때 눈을 씻고 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레이 크록의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52살에 아픈 몸으로 빚을 지면서까지 왜 그 일을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없이 무너질 뻔한 상황에서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레이는 맥도날드를 만나기 전까지 17년 동안 전국의 식당들을 다니며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어떤 식당이 잘 되고 어떤 식당이 망하는지를 누구보다 많이 목격했습니다. 성공하는 식당들의 공통점을 몸으로 익혔고 실패하는 식당들의 약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운영 방식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17년의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빛나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간혹 시장의 현실에 부딪혀 무너지는 것을 레이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실망과 실패와 거절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초록빛 삶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녹색이 될 때까지 자라야 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맥도날드가 경쟁 식당들과 달랐던 것은 맛이나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맥도날드에 들어가도 같은 햄버거, 같은 감자튀김, 같은 가격, 같은 청결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맥도날드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레이는 그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스템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가맹점주들을 교육하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햄버거 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행된 교육의 내용은 진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전국 어디에서 식당을 열더라도 맥도날드의 기준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963년 맥도날드는 10억 번째 햄버거를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열렸고 광대 캐릭터 로날드 맥도날드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1965년 맥도날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하루 만에 크게 뛰었고 초기 주주들은 상당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레이가 다시 건강한 재정 상태를 회복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 진 빚은 수년간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부동산 전략이 자리를 잡으면서 맥도날드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1974년 레이는 미국 프로야구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인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사랑했던 그에게 이것은 오랜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는 구단주로서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팬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레이 크록은 1984년 1월 14일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맥도날드는 전 세계 7,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자산은 약 5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빚더미 속에서 전국을 떠돌던 외판원이 세상에 남긴 숫자였습니다. 레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세 번째 아내 조안 크록은 남편이 남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돌려주었습니다. 공공방송 지원, 구세군, 평화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 수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레이 크록이 살아생전에도 사회 공헌에 관심이 많았고 조안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레이 크록은 생전에 여러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녹색이 아닌 것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믿습니다. 52살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선 것이 용기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레이 자신은 그것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준비했고 마침내 자신이 알아본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손을 내민 것뿐이었습니다. 그 손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100개국 이상에서 매일 7천만 명 이상이 찾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52살에 당뇨와 관절염을 달고 낡은 자동차에 밀크쉐이크 기계를 싣고 캘리포니아로 달려간 한 남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자서전, 전기, 언론 보도, 공식 자료,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자료 간 내용이 다르거나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